자, 4월의 병화의 명조풀이를 보겠습니다. 4월의 병화의 명조풀이를 보면 정사, 을사, 병자, 무자, 경운향괴라고 되는데 한번 볼까요? 자, 병화가 4월에 태어났죠? 4월에 태어났는데 이쪽에 전부 이쪽은 화의 기운이라고 보면 되겠죠. 목화의 기운. 여기는 수의 기운, 여기는 토의 기운, 무토 이렇게 돼 있죠. 자수 속에 임수가 있고 개수가 있기 때문에 임수와 개수가 있고 이제 금은 없죠. 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4월의 병화 같은 경우는 4월의 병화에 있어서는 임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임수를 생해주는 경금이 있으면 좋다고 이야기했는데 수는 여기에 있다고 보더라도 금이 없다. 좀 그게 아쉽다라고 보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경운대운이니까 이 경자대운이겠죠. 경운대운의 향시에서 괴수계자니까 장운했다. 뭐 우두 1등을 했다. 그 말이겠죠. 그러면 나이대가 굉장히 있어요. 10, 20, 30, 40 거의 옛날 같으면 인생의 중후반에 과거 시험을 본 거네요. 운에서 이때 임수와 경금이 같이 있을 때 장원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향시에서 그러니까 크진 않았죠. 임수와 경금이 천간에 투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성공은 못했다라고 보일 수 있는 사주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읽기 전에 이 설하고 평주부터 한번 볼까요? 설하고 평주를 보면 정사, 을사, 병자, 무자였죠. 자, 이 사주에서 이 명조는 이 자중개수를 위용야라 용신으로 쓴다. 이 자수 속에 임수가 있고 개수가 있는데 이 개수를 쓴다라는 거죠. 개로거자 개수는 자수에 있어서 녹이 되니 비록 무금좌지 금이 있어서 도와주지를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금생수로 금이 없어서 이거를 금생수로 수를 생해주고 있지는 못하다 하더라도 그 말이죠. 또한 불치학 이 마르게 수가 말라버리는 지경까지는 이르지 않는다. 왜 그렇죠? 개수가 자수에 있어서 록이라고 했기 때문에 왕한 거죠. 그래서 비록 약하긴 하더라도 어쨌든 수가 바짝 메말라 버리진 않는다 그 말이죠. 화가 이렇게 강하더라도 행운이 반가워하는 것은 재생관으로 가는 것을 반가워한다. 여기서 재생은 뭐죠? 금이죠. 자, 이 금이 수로 금생수로 해주는 걸 좋아한다. 이 금이 재성이라는 거죠. 재생관으로 가는 것을 굉장히 반가워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운이 아까 경자대운이었나요? 경자 신축 있었죠? 경자 신축 이때 금으로 운으로 가는 것을 좋아한다 그 말이죠. 독보운. 자, 오원독보이라는 책인가 봐요. 오원독보라는 책에서 말하기를 걸록생재월. 자, 걸록이 걸록으로 태어났다. 제월에 제강되는 월령에. 그러니까 병화가 4월 같은 경우 말하는 거죠. 이때 태어났다고 하면 재관, 희투천 재성과 관성이 천간에 투출되는 것을 바란다, 기뻐한다. 왜 그럴까요? 자, 걸록이 태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일주가 강해요, 약해요? 강하죠. 강하니까 신강합니다. 신강 또는 신왕해요. 이럴 때는 재성과 관성도 감당이 되는 거죠. 재성과 관성이 다 감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천간에 투출하면 천간에 재성과 관성이 투출된 거 뭐예요? 남이 알아주는 부자, 남이 알아주는 명예 이런 거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불이 마땅하지는 않아요. 신재왕 다시 일주가 왕해질 필요는 없다. 충분히 왕하죠. 지금 여기서 오직 희무재원 재성은 무엇의 원천이에요? 관의 원천이죠. 금생수로 관은 수고 재성은 금이니까 그래서 금과 수가 왕한 것으로
가는 것. 무는 뭐죠? 무성하다 그 말이에요. 나무 잎사귀가 무성하다. 그러니까 재성이 많아서 관을 생해주는 구조로 가는 것을 굉장히 기뻐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애석한 것은 뭐예요? 애석하는 것은 원국에 뭐가 없다? 묵음, 금이 없다. 그래서 금성수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함으로 귀함이 부대하라. 크지는 않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우리가 이제 병화에 있어서 4월에 있어서는 임수가 있고 이거를 경금이 보좌해 주는 것이 있어야 좋다라고 했는데 사주에서 임수는 없고 뭐가 있냐면 자수 속에 임수가 있는데 개수로 대신 썼고 그 다음에 경금이 없죠. 경금이 없기 때문에 대운에서 오긴 하지만 그때 지방향시에서 1등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사주 원국에 금이 없기 때문에 평생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을사, 정사 이때 이 자수 속에 있는 개수를 임수 대신에 개수를 쓰긴 했지만 경금이 없기 때문에 이 수원이 물이 계속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벼슬이 크게 높아갈 수가 없었다라는 정도의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명조는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 명조에서 경운의 향시에서 장원했다. 자수 중에 있는 개수를 쓴다. 개수의 록은 자월했기 때문에 금이 비록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약하지는 않다. 그래서 불치학, 메말라버리는 불치학, 메말라버리는 상황에까지는 이르지 않는다. 행운에서 바라는 것은 재성, 즉 금이 와주기를 바란다. 금이 생겨주는 걸 바란다. 그래서 오온 독보에서 말하기를 자 재강, 병화가 4월에 태어나는 거 뭐예요? 굉장히 걸록에 태어난 거기 때문에 강하죠. 이런 식으로 재강되는 원령의 걸록으로 태어나면 뭐가 필요하다? 재성과 관성이 하늘에 천간에 투출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남들이 알아주는 반듯한 재물, 남들이 알아주는 명예 이런 거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는 지금 없죠. 그렇죠? 천간에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기함이 크지는 않았다. 또 결정적으로 뭐가 있다? 이 수를 생해주는 금이 사주 원국에 없다. 재성이 없다. 그래서 크게 기함으로 가지는 못했다. 이런 논리입니다. 자, 두 번째 명조를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명조를 보면 을미, 신사, 병호, 갑오. 자, 보면은 사오미, 화예요. 요거 하나 빼놓고 전부 뭐예요? 화예요. 화의 기운이죠. 목생화니까 전부 이게 화 불덩어리란 말이죠. 그러면 신금도 어떻게 돼요? 가야 되겠죠. 화로 쫓아가야 되겠죠. 자, 을미, 신사, 병호, 갑오, 염상격이다. 화임, 화가 임했어. 어디에? 사오미 지역. 사오미의 그 방향에 임했다. 이 역자가 맞을까요? 이 역자가 맞을까요? 지역이란 말에 혹시나 찾아봤는데 역시 맞습니다. 사오미 지역, 사오미 그 지역에 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방합인 거죠. 관지 태위, 관이 태위까지 이르렀다. 이런 의미고요. 자, 밑에 요거는 설하고 평주이기 때문에 설하고 평주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설하고 평주를 보면 차 염상격야라. 이 명조는 염상격이다. 유목이 생지. 자, 목이 있어서 뭐죠? 생지죠. 목생화로 생지하고 있는데 무토이 색지. 토가 없어서 막혀 있지는 않다. 또는 토로 막힘은 없다. 지금 토가 없죠. 토가 뭐를 막아준다는 거죠? 토는 원래 뭘 막아줘요? 수를 막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가 와야 되는데 토가 있어서 수를 막아줄 일도 없어. 지금 수도 없잖아요. 여기에는. 그래서 화허 유염. 화는 화하고 비어있고 유염. 불꽃은 있다. 그 말이죠. 화가 이제 화하다고 하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화가 이렇게 왕하죠. 의 마땅하다. 종기왕신 그 왕한 기운에 왕신에 따라가는 게 마땅하다. 순기세 그 기세에 순응하는 게 맞다. 이 취영 용신을 취함으로써 견수 수를 보게 되면 화필 불측 화는 반드시 불측 예측할 수가 없다.
자, 순 기세 이 치용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기세에 순응하는 기세에 순응하는 것으로서 취하여 용신을 쓴다. 이런 말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수를 보게 되면은 불축에 화가 발생한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제 뭐라 했죠? 제가 명리학 강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수레에 가득 이 뭐죠? 집 같은 게 불이 확 타고 있는데 거기다가 물 한 컵을 이렇게 부은다고 해서 불이 꺼지진 않죠. 원래 수국화가 돼야 되지만 화가 워낙 강하면 오히려 물을 끼얹으면 불이 더 확 번진다고 그랬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뭐냐면 화라는 거죠. 화. 그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불측, 예앙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불이 엄청 타오를 때는 그냥 불이 타게 내버려둬야지, 그거를 무리하게 끈다고 했을 때 오히려 불을 더 자극해서 불이 확 타오를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염상격은 그런 의미로 보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고요. 요거 이제 화, 필, 불측이라는 것도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화가 너무 강할 때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불로 꺼지게 하는 게 낫다. 이런 의미로 보고요. 자, 요거는 뭐 앞에 했던 말이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염상격으로서 목이 나타나 생조하고 있으며 토가 없으니 막혀 있다. 이게 좀 말이 좀 애매해. 토가 없으니 막혀 있다. 그 다음에 화가 비어있고 불꽃이 있으니 마땅히 그 왕신의 정화에 하며 그 기세에 순응하는 것으로서 치용한다. 수가 나타나게 되면 반드시 예측할 수 없는 재화가 있게 된다. 태라는 벼슬이 이렇게 뭐 설명해 놓은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삼공의 하나로서 삼공 가운데 지위가 가장 높았고 전국 최고의 군사 장관으로 모든 군사를 장악하였다. 실질적으로 승상으로서 한때 대사마라고 이름을 바꾸기도 했으나 태위와 대사마를 별도로 두기도 하였다. 제1품으로 녹봉은 일만석이었다. 굉장히 높은 직위겠죠, 태위. 그래서 이 명조는 관이 태위를까지 올랐다. 그러니까 염상격으로 한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싶어요. 그때 이럴 때 수의 운이 오면 어떨까요? 수의 운이 오면 수의 운이 오나요? 뒤에 오죠. 뒤에 수 앞에 다행히 수운이 오지 않네요. 자, 이거는 나중에 제가 책을 무료로 나눠드릴 테니까 그때 PDF 파일 다운받아서 보시고요. 자, 명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경자, 신사, 병인, 병신. 자, 보시면 이렇게 지금 화의 기운이죠. 생지에 앉아있고 4월에 태어났으니까 병화가 굉장히 강하죠. 그 다음에 경금이 이렇게 많아요. 금이 이렇게 많고 수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천간에 임수가 투출되지는 않았고 자수석에 임수가 있고 천간에 경금, 신금이 있어서 금생수로 수를 계속 생해주긴 하죠. 자, 이 명조에서 신궁임수. 자, 신금 속에 신무임경이죠. 무임경에서 이 신금 속에 있는 임수를 쓰는 게 굉장히 좋다고 했었죠, 앞에서. 그래서 신궁 속의 임수가 해 병화지염, 병화의 뜨거움을 해소해주고 있다, 해결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신운의 해원은 이번 두 번째 시험에서 장운한 명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 명조를 보고 밑에 설하고 병조에서 한번 볼까요? 뭐라고 하고 있나? 용신궁 임수, 신궁 속에 있는 임수를 써서 장생지 수야라. 장생의 수다, 오랫동안 가는 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임수가 있고 경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앞에서 볼 때 4월의 병화는 임수가 있어야 좋고 임수를 계속해서 생해주는 경금이 있으면 좋다. 그런데 임수가 천간에 없다 하더라도 신금 속에 있는 임수를 쓰기 때문에 나쁘지 않고 해월 속에 있는 임수보다는 낫다고 그랬잖아요. 신금 속에 있는 게 낫고 그 다음에 경금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금생수 이렇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 그래서 회원이라고 하는 과거 시험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합격했다. 이런 정도로 의미를 파악하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앞에서 한번 했는데 잠깐 시간이 좀 되니까 한 번 더 반복하는 학습 효과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과거제도를 굳이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중국의 과거제도. 그래서 자 1차가 뭐죠? 1차가 향시예요. 향시. 아까 향시 합격자 나왔죠? 그 경운대운에 합격했다. 합격한 사람들. 그 다음에 2차로 보는 게 회시예요. 여기서 회시에서 합격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다시 시험을 보는 3차가 뭐냐면 전시예요. 어전 앞에서 보는 시험이라고 보면 되겠죠. 전시, 회시, 향시. 향시는 고향에서 보는 거, 회시는 모일자니까 모여서 시험 보는 거, 전국에서 모아놓아서 시험 보는 거, 전시는 어전, 뭐 임금 앞에서 보는 시험 이렇게 보면 되겠죠. 향시 1등을 회원이라고 한다. 회원이라고 하고, 자 회시의 1등을 회원이라고 한다. 모아놓은 사람 중에서 으뜸이다. 그 다음에 전시의 1등을 장원이라고 한다. 이 세 개 시험을 모두 1등한 경우를 연중 3원이라 했다. 이걸 계속해서 향시에서 1등, 회시에서 1등, 전시에서 1등 그러면 회원, 장원 다 하게 되면 연중 연달아서 3원이라고 했다 그 말이죠. 전시에서 2등은 뭐냐면 방안이 뭐죠? 저기 이름이 붙이는 방이죠. 방안. 그 다음에 3등을 타마라고 한다. 그래서 요 세 개를 정갑이라고 그랬죠. 정갑. 솥단지가 어떻게 되죠? 새 그 발로 서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갑이라고 했다. 이 정도 좀 우리가 알아둘 것 같아요. 자, 지방에서 보는 향시고 1등을 회원이라고 한다. 풀레자. 그 다음에 2차는 모여서 보는 시험을 회시라는데 1등을 회원이란다. 3차는 전시, 임금 앞에서 보는 건데 1등은 장원, 2등은 방안, 3등은 타마란다. 그래서 전시, 가장 최종 시험이겠죠. 제3차 모여있는 시험에서 1등 장원, 2등 방안, 3등 타마 이 세 사람을 이끌어서 1, 2, 3등 합쳐서 이거를 정갑이라 했다. 이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어를 좀 우리가 좀 익숙해질 필요는 있겠죠. 이 정도로 해서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